옥정중 2학년 친구들 안녕. 오늘은 외심의 뜻과 성질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 화면에 보이는 부록 삼각형이 필요해요. 그래서 준비물이 가위랑 풀 그리고 삼각형을 그린 종이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그냥 아무 종이에다나 삼각형 그려서 하면 되니까 가위랑 풀 이렇게, 그리고 컴퍼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컴퍼스 그리고 삼각형, 네, 이렇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외심의 뜻과 성질 같이 시작해 볼게요. 자, 1번 오른쪽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을 그리려고 한대요. 자, 이 세 꼭지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 요 세 꼭지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을 그리고 싶은데 먼저 원을 그리려면 원의 중심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이 어디쯤 있을지 추측을 해서 그곳을 찍고, 그리고 왜 거기를 중심이라고 표시했는지 거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돼요. 자, 1번 문제 지금 풀어보세요. 자, 점을 먼저 찍으면 돼요. 자, 어디쯤 있을까요? A, B, C 하고의 네, A, B, C를 지나는 원을 그리려면 선생님은 중심이 네, B와 C에서 같은 거리에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A도 같은 거리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쯤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유는 이렇게 B하고 C하고 같은 거리에 있고 A하고도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찍어 본 거예요. 이렇게. 자, 이유를 쓰면 자, 이렇게 점 ABC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이 원의 중심이므로 이렇게 이유를 썼어요. 외접원을 이제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자, 쌤이 이렇게 점을 찍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자, 쌤은 수직 이등분선의 성질을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수직 이등분선 선분 AB가 이렇게 있을 때, 선분 AB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을 이렇게 그려놨죠. 자, 그리고 이 수직 이등분선 위에 점을 하나 찍었어요. 그리고 그 점에서 A와 B까지의 길이를 이렇게 측정해주는 표시가 있죠. 자, 여기서 요 수직 이등분선의 점을 움직여보면, 자, 네, 수직 이등분선 위에 점이 이렇게 움직여도 각 선분 A와 B까지 이르는 거리가 지금 서로 계속 같죠. 자, 수직 이등분선 위의 점에서 점 A, B까지의 거리가 같다 라는 걸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 점을 쉽게 찍었던 것 같아요. 쌤이 수직 이등분선 그림을 그린 게 알지오메스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린 건데요. 여러분도 이 알지오메스 사이트에 가서 그려볼 수 있거든요. 쌤이 이 수업 마지막에 이 그림 그리는 영상을 붙여주도록 할게요. 혹시 참고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런 알지오메스 사이트 들어가서 그리고 싶은 그림들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원래 수업으로 돌아와서 외접원을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보자 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여기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자, 방금 선생님이 점을 찍을 때 어떤 걸 이용했다고 했죠? 네,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은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이 각 변에 이르는 각 꼭지 선분 뭐라고 말해야 되죠? 자, 쌤이 요 BC라는 선분을 생각을 했을 때 요 BC의 수직 이등분선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상에 있는 점들은 다 점 B랑 점 C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을 거니까 요 선상에 있는 점과 자, C하고 A도 같은 거리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또 수직 이등분선을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A까지의 거리랑 C까지의 거리가 같을 거니까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고려를 해서 이 파란색 점을 찍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외접원을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은 선분 BC와 선분 AC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그려주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따라서 정리를 하며 원의 중심은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드디어 풀, 가위, 컴퍼스가 필요한 시간이죠. 자, 이번에 보니까 종이 삼각형을 오려내서 종이를 접어 외심을 찾아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삼각형을 오려주면 되는데요. 꼭 그 종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아무 예각삼각형이나 하나, 그리고 직각삼각형 하나, 그리고 둔각삼각형 하나. 이렇게 여러분 노트에다가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서 1번은 예각삼각형, 2번은 직각삼각형, 그리고 3번은 둔각삼각형. 이렇게 삼각형을 임의의 삼각형을 그려서 외심을 찾아보는 활동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예각삼각형부터 자, 외심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자, 우리가 외심이라는 건 외접원의 중심이죠. 그래서 이 바깥으로 원을 그려야 돼요. 자, 원이라는 건 중심에서 각 그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가 같으니까 요 세 점까지의 거리가 같은 중심을 찾아야 되는 거죠, 외심을. 자, 세 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몰라도 일단 이 두 점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은 모두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에 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수직이등분선. 그리고 이 두 점까지 거리가 같은 점들은 모두 이 선분의 수직이등분선 위에 있겠죠. 자, 그렇게 하다 보면 네, 그 수직이등분선 두 개의 교점을 가지고 우리가 외심을 찾아볼 수 있겠다. 자, 그럼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자, 실제로 접어서 삼각형의 외심을 찾아봅시다. 자,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여기를 이등분하기 위해서 끝을 맞추고 반을 접어서 수직 이등분선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선분. 네, 또 다른 선분. 자, 여기에 수직 이등분선을 찾으려면 반을 접어서 끝을 딱 맞추고 여기를 접어주면 수직 이등분선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찾았어요. 자, 요걸 학습지에다가 붙여주면 돼요. 자, 같은 방법으로 자, 직각삼각형과 그리고 둔각삼각형을 가지고도 네, 외심을 찾아서 학습지에다가 붙여보세요. 자, 접은 선을 쌤이 볼펜으로 좀 이렇게 덧칠을 해가지고 볼펜으로 그어서 눈에 좀 잘 보이게 표시를 해봤어요. 그리고 수직 이등분 선이니까 직각 표시도 하고 이등분 했다는 표시도 했어요. 그리고 직각삼각형에서도 해봤고, 그리고 둔각삼각형에서 좀 발견이 안 돼서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는데 둔각삼각형은 연장선을 그어보면 네, 바깥에 외심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삼각형의 외부에. 자, 이렇게 해서 다 붙여봤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이제 외심을 자, 마지막 질문은 이거예요. 자, 우리가 외심이라는 게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그러면 지금 찾은 이 외심들은 이 삼각형의 꼭지점들을 다 지나는 원을 그릴 때 중심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찾아서 진짜 외접원을 그려보자는 거죠. 자,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아니,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의 외접원을 실제로 그려보자는 거죠. 자, 뭘 반지름으로 해야 되는지 잠시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원을 그려보는 일까지 완성을 하면 이번 시간은 끝날 것 같아요. 자, 컴퍼스가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네, 쌤이 대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어긋나긴 하는데 거의 비슷하게 그려지죠? 자, 두 번째 둔각삼각형에서도 보면 네, 이번엔 얘를 반지름으로 해야 되죠? 자, 네. 오차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려지죠. 자, 마지막 삼각삼각형에서도 해보면 네. 자, 이렇게 외심을 종이를 접어서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 외심을까지 반지름을 찾아서 그려보는 일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다 라는 거, 그리고 외접원의 중심이란 얘기는 그 중심에서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네,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게 하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위에 외심이 있다 까지 우리가 외심의 뜻과 성질에 대해서 탐구를 해봤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 탐구한 내용을 정당화하는 과정,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을 학습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구글이나 네이버 창에 알지오메스라고 검색을 해도 되고요. 저 알지오메스 이렇게 쳐서 사이트에 들어오면 돼요. 주소를 쳐서. 자, 그러면 여기 도형 만들기 보이죠? 여기를 누르면 됩니다. 도형 만들기를 누르면 네, 이렇게 창이 뜨고요. 자, 설정을 눌러서 네, 좌표축을 없애줄게요. 네, 좌표축이 모두 없어졌죠? 자, 그렇게 하고 자, 선분, 네, 수직이등분선을 그릴 거니까 자, 두 점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수직이등분선이라는 메뉴가 있죠, 선분에. 그걸 누르고 점 A랑 점 B를 찍으면 자연스럽게 수직이등분선이 서요. 점을 하나 찍을게요. 대상 위에 점. 자, 그렇게 해서 C를 찍었고요. 그 다음에 C하고 A 그리고 C하고 B를 연결할 거예요. 그럼 선분을 눌러주고 점 C랑 점 A를 누르고 C 누르고 B 누르고 자, 그러면 선분 두 개가 그려졌죠? 네, 길이를 측정을 해볼게요. 두 선분의 길이가 같은지. 그러면 네, 길이를 측정하는 건 요 밑에 하단에 센티미터 되어 있는 요거 버튼 누르면 되고요.
두 점을 선분 측정하고자 하는 선분의 두 끝점을 눌러주면 길이가 자연스럽게 이게 뜨죠. 3.27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 지금 수직이등분선인 거 여러분이 잘 안 보일까봐 수직이등분선이라고 텍스트를 써고 싶어서, 자, 수직이등분선 텍스트 써줄게요. 이렇게 수직이등분선 썼고요. 자, 글씨를 좀 가운데 놓으려면 자, 여기 선택 버튼을 누르고 글씨를 드래그해서 옮겨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수직이등분선 위에 수직이등분선이라는 글씨를 썼고, 네, 자, C점을 움직여도 자, 지금 왼쪽과 오른쪽 길이 같은 거 보였죠? 네, 이렇게 해서 그림 그리는 게 맞춰졌는데, 자, 꾸미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직각 표시도 하고 싶고 그러거든요. 자, 직각 표시를 하려면 점을 3개를 찍어야 되는데 지금 요 부분에 점이 안 찍혀 있어서 각도가 표시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요 교점을 표시를 할 거예요. 일단 그럼 교점은 어디에 있냐면 저 두 번째 메뉴 여기에 교점 여기 있죠. 네, 요거를 누르고 두 선분을 선택을 해주면 교점이 생겨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각도를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꾸미기 버튼, 자, 여기 있죠. 여기에서 각도 있어요. 네, 각도를 누르고, 자, 세 점을 선택하면 각이 표시가 되는데, 네, 반대쪽 각으로 표시가 됐죠, 지금. 그러니까 다시 C하고 A1, 다시 1하고 A를 눌러주면 직각이 딱 표시되죠. 마찬가지로 A-1하고 C를 눌러주니까 직각이 표시가 되죠. 자, 그리고 또 뭘 꾸며줄까요? 네,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두 점을 눌러서 선분이 길이가 같다는 표시를 해줬고요. 또 꾸미기 뭐 해줄까요? 네, 설명선? 네, 이렇게 해서 길이를 조금 빼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X는 필요 없고 길이가 뜨길 바라니까 네, 선택해서 좀 빼주고 X는 지울게요. 길이 움직여주고 네, 지워주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왼쪽도 해주고요. 자, 이제 C를 움직여 보면 네, 길이가 네, A하고 B하고의 거리가 이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은 다 양 끝점, 선분의 양 끝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